하겠습니다. 우리 업스테이지 최홍준 부사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스테이지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업스테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업스테이지가 아시는 분들이 요즘에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창업한 지가 이제 3년 된 AI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한국에서 그리고 글로벌리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AI Impact for Financial Sector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전달 드릴 건데요. 저희가 업스테이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 AI에 대한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후에 업스테이지가 바라보는 초거대 언어 모델, 이 AI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테이지가 지난 8월 1일 날 메타에서 개발한 초거대 언어 모델이 라마2라는 모델이 오픈되는 날, 저희가 라마1을 가지고 라마2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 그리고 실제로 오픈 AI가 개발한 GPT 3.5보다도 좋은 70B라는 700억 개의 GPT 3.5는 1350억 개,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7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에 허깅 페이스라는 리더보드가 있습니다. 이 리더보드는 노래를 잘하면 글로벌에 빌보드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AI 개발자들이 기술을 올리고 경쟁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GPT 3.5를 넘어서 저희가 한 3주 정도 집중해서 개발했고 이 부분이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추론하는 부분,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 언어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예를 들어서 맥락을 잘 이해하느냐, 질문에 대한, 그리고 환각 형상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당당하게 세계에서 1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라는 걸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허깅 페이스냐? 허깅 페이스는 프랑스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었고요. 2016년에 창업한 기업인데 현재는 약 한 6조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유명한 이유는 AI가 개발되는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나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다 한데 모아놓고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많은 AI 개발자들이 이곳을 통해 가지고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보시면 각종 개발이나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면 많은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또 새로운 버그를 찾아내고 또 개선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또 개선하고 그걸 또 널리 알리고 그걸 다운받아서 다시 사용하고 하는 이런 AI 민주화를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 초거대 언어 모델, AI 모델은 단점이 라틴어 베이스의 기반의 모델들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가 또는 비라틴어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GPT-4 같은 경우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GPT 3.5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0.1%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라틴어 대신 우리 라틴어,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한국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비라틴 언어에 대한 어떤 언어 모델들을 개발하고 또 한국에 있는 이런 다양한 AI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어의 정서에 맞는 모델들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깅페이스와 저희 협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DIA와 그리고 KT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비라틴 언어 한국어에 대한 코 LLM 리더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리더보드가 오픈된 지 한 2, 3주 정도가 흘렀는데 현재 100개에 넘는 약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 올라와 있고 이런 장을 통해서 새로운 AI 개발자들도 저희가 발굴하게 되고 또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오픈했을 때는 한국어 점수가 40점 초반 또 30점대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점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여기 출근하기 전에 보니까 50점대를 이제 넘었더라고요.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도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초보다 어느 모델이지만 작은 사이즈로 학습해서 성능을 내는 모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자들도 나오고 있고 KT 또는 핀다 그리고 크래프톤, SK텔레콤, 폴시투마로, 애트리, 고려대학 같은 이런 곳에서 서비스 AI 모델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원키 토큰이라고 저희 업스테이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라틴 언어 한국어에 대한 비중이 AI 모델에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국어가 담긴 한국 문화, 한국어를 질의응답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T 토큰이라는 클럽을 통해서 한국어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T 토큰이 담겨지면 이 1T 토큰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주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한 기업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profit, 그러니까 이런 재무적인 어떤 profit share도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러면 LLM을 또는 초고대 언어 모델, AI를 사용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엔진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어디다가 쓰게 될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혹시 카카오톡에 있는 S컵이라는 서비스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분 정도? 생각보다 그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보시고 저기 QR코드 지금 찍으시면 오늘 한 3분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출시 2개월 만에 1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한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최근 이제 핀테크 바람이 불고 이후에는 사실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단기간 안에 100만 명 이상 모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대화를 계속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대화를 만들려면 대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150만 명이 넘는데 이 사용자들을 통해 가지고 대화 데이터셋을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저희가 언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노하우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현재 글로벌에 있는 플랫폼 중에서 POE라고 이제 메타라든지 오픈 AI, 구글 그리고 이런 것들만 올라와 있는 글로벌 플랫폼에 저희 솔라라고 업스테이지가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이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솔라 모델은 올라가 있는 모델은 영어 버전이지만 한국어도 꽤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한국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국어의 성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라는 부분들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대화형이다 보니 이 대화형이면 AI 챗봇에 이런 인격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페르소나 실제 인물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4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 메이브라는 이런 버추얼 아이돌이 있는데 각 멤버별로 MBTI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서 멤버별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주얼 휴먼 AI 서비스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LLM에 대한 기술 연구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토GPT에 대한 연구인데요. 오토GPT라고 하면 이제 어떤 타스크를 줍니다. 엔비디아의 주식이 왜 갑자기 올랐어? 라고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타스크들을 먼저 하위 단위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그 타스크들이 GPT가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타스크들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기 편하게 보고서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증권업이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많이 만들고 요약하고 생성하는 곳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을 만들다 보니까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70B, 7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메타에서 발간한 이제 논문인데요. 라마2 7B, 70억 개 정도 사이즈죠. 7B도 지금 GPU가 한 개로 돌렸을 때 7,600일. 그리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는 훨씬 더 날짜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생에 만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학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이즈를 찾고 있고 그 적정한 사이즈에 맞는 적정한 리소스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GPU가 250개다, 512개다 사실 몇 개 감이 좀 안 잡히지 않습니까? 사실 512개의 GPU를 전산센터 IDC에 넣고 꾸준하게 관리하면 사용하면 한 달에 전기세가 약 1억 정도 발생됩니다. 전기세만 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GPU를 사용하는 부분들, 구매하는 부분들, 그리고 감가생각이 되고 새로운 GPU를 또 소싱하게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사실을 들고 그리고 많은 이런 GPU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용량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최소 80일, 70일, 512일, 1000개가 있는 곳은 좀 더 줄긴 하겠지만 많은 시간이 사실 걸리는 게 이런 LLM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잘 만들고 더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픈소스 기반에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딥스피드라는 이 라이브러리, 딥러닝 라이브러리, 공개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제로3라는 기능을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는 분산 학습을 할 때 메모리 캐시를 좀 덜 잡아먹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어떤 플랫폼하고 만났을 때 효과가 있냐라고 보면 딥스피드를 활용하려면 이런 부분 가운데를 보시면 5가지 종류의 이제 딥스피드의 어떤 저기가 있는데요. 예시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다가 4번 허깅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머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활용해 보니까 훨씬 더 다른 솔루션을 썼을 때 결합했을 때보다도 코드가 심플해지고 또 사용하기도 좋고 속도도 좀 빨랐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오픈 소스에 대한 관리나 소스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또 LLM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노하우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밑에 출처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사용해서 이미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코파일럿이라면 개발자가 개발할 때 코드를 생성해주고 제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GitHub라는 이제 공유하는 또 오픈 소스와 비슷한 그런 개발자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GitHub 개발자들 95명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코파일럿을 쓰는 개발자와 쓰지 않는 개발자의 두 그룹으로 구분해서 쓰는 개발자의 78%는 그 제한 시간 내에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쓰지 않는 부분들은 70%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그 똑같은 타스크를 주어졌을 때 1시간 11분에 끝냈고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2시간 41분, 2배 이상의 사실은 차이가 났습니다. 개발자들에게 물어보면 코파일럿 없이 개발할래? 개발라고 물어보면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 코드를 리뷰라고 해서
코드 리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밤샘을 해서 코드를 개발하고 이 리뷰된 것들을 다음날 이렇게 선임의 이제 리뷰를 받으면 그렇게 다 이렇게 예전에 빨간 펜 드는 것처럼 리뷰를 다 받게 되겠죠. 하지만 코파일럿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주요한 코드들, 그런 정보들을 더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소개드린 솔라라는 LLM 모델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 개발자들을 위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 보면은 뭐 연구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서비스 페르소나도 하고 챗봇도 만들고 하지만 실제로 B2B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커넥트 웨이브라고 다나와 애누리.com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커머스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학습된 것으로 이제 제품을 추천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필요한 정보를 필인해주는 그런 기능들 생성형 AI 기반의 프라이빗 LLM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생명과 함께 마찬가지로 보험에 특화되어 있는 AI 생성형 AI POC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실 금융 상품 중에서 블록체인도 어렵고 또 하지만 또 보험 상품도 사실 꽤나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주계약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다양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특약들이 있다는 것은 그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보장급부가 다 다르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POC를 통해 가지고 저희의 성능을 98점 정도로 달성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교보문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검색, 그러니까 책을 검색할 때는 키워드 기반,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이데일리에서 만든 책 또는 테크와 관련된 책 이런 키워드 기반의 검색을 했다 그러면 이제 AI, LLM이 초고대 언어 모델이 도입되면서 고객의 검색 경험이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책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 기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6살 사촌 동생 시윤이를 위한 동화책을 추천해줘.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는 책들을 이렇게 쭉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서윤이는 물고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물고기를 빼고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어떤 특정 작가가 나오는데 그럼 이 작가가 주로 이 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이런 내용도 요약을 해주고 그러면 이 책이 길어 짧고 그리고 다른 책을 또 추천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이 책을 주문할 수 있어? 라고 결국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구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 버전인데요. 비슷한 부분이라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상담. 여행 검색창에 네이버나 여행 검색창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먼저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호텔 예약을 해야 되고 비행기를 잡아야 되니까 일정을 먼저 입력을 해야 그 다음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험이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는 어떤 그 가정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5가족이 함께 여행지로 어디를 가면 좋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애가 있어서 새벽이나 저녁 시간 좀 무리야. 편한 시간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렇게 비행 예약 시간을 오전 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3박 4일 정도 일정을 정리해줘 라고 하면 그 후보과에 관련된 좋은 예약 장소들 이런 부분들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보험 설계사 부분인데 보험 상품을 처음에 가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은 실제로 내가 안보험을 한 5만 원 정도 선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그 안보험에 대해서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대화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나중에는 완전 판매까지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험 가입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고객이 입장에서 내 증권이나 약관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갱신된 보험료 서류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뭉치 서류가 굉장히 길고 글자가 굉장히 작아서 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객이 나는 혹시 내가
어떤 암이 걸렸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그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나눠서 이해하고 기간이나 보장받을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바시라고 저희 그 여기에는 약 한 1,500개의 인생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씩 유튜브 짤로 이렇게 볼 때 정말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짤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바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데이터를 보고 또는 이 영상들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중요한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은 어디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30분짜리, 1시간짜리 영상을 다 볼 수 없으니 어떤 특정 부분을 찾아줘 또는 내가 오늘 우리 팀장이 됐는데 우리 팀원들과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있어?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찾아주고 주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더욱또 마찬가지로 초고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전 마지막인데 이런 초고대 언어 모델들을 막 만들고 서비스도 많이 해보고 또 개발할 때 처음에는 GPT API를 가져와서 써야 되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2줄도 해보고 3줄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된 레슨스 앤 런드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GPT나 초고대 언어 모델 아무리 특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제로샷이라고 해서 어떤 질문과 샘플에 대한 답변에 대한 샘플을 알려주지 않고 데이터를 문제를 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거는 폼 미쳤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문장이다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해석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빨리 배달되는 이불 세트 찾아서는 이불 세트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몇 개를 쪼개서 예시를 주고 그리고 위 규칙과 같이 아래에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봐봐 라고 하면 요게 상세하게 답을 정확하게 찾아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많이 써보는 것이 초고대 언어 모델을 사용할 사용자 입장에서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개발자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LLM을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4가지 정도의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보여드린 프롬프트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프롬프트를 길게 쓰면 답을 잘해줄 거야. 앞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너무 길게 쓰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A라는 문제를 풀고 B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줬는데 B는 푸는데 A를 또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가 지나치게 과잉되게 도용되면 그 부분은 판단 오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어떤 프롬프트와 그리고 병렬 연산이 가능한 수준의 타스크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환각 형상, 정말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팩트 데이터 기반의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라그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문서 내에 있는 그러니까 쿼리가 들어오면 그 쿼리를 받아서 어떤 DB 팩트 데이터가 있는 DB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 그 검색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어떤 정확성을 맞추고 환각 형상을 줄이는 그런 역할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하우를 계속 얻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되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도 굉장히 많죠. 피부암, 피부 종양암, 피부 무슨 암, 갑상선암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나는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가진 병명의 암은 결국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 도메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증권이면 증권, 은행, 카드, 보험 이런 도메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발할 때 정말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GPT의 판단 능력 한계, 이 부분도 전문 지식이나 언어 수학 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잘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들도 사실은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2라고 하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1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정말 똑똑해. 그리고 나서 1 더하기 1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내 와이프는 정말 똑똑해. 2 맞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답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게 쪼개서 그 GPT가 연산을 잘할 수 있게 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환각 영상을 줄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런 쿼리 양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절감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스테이지는 이런 AI 기술들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다큐멘트 AI, 그리고 퍼스널라이제이션 AI, AI 챗봇, LLM, AI 에듀케이션, 컨설팅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업스테이지가 바라보는 이제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 LLM에 대한 시장과 그리고 이 시장의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업스테이지가 이 내에서 어떤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과거에는 이런 AI다, 머신러닝이다, 딥러닝이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도대체 제가 강연 다니면서 들은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래서 사실 저도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성형 AI는 사실은 더 고도화된 모델인데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오픈 AI도 사용하고 계시고 아스곡도 사용하고 계시고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가까이 왔다.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기술로 들어왔다. 라는 것들을 이제 찾게 됐고,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는 과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가 DB에 쌓여 있거나 내 책상, 내 서랍, 회사의 서랍, 캐비넷 이런 곳에 적재되어 있고 10년이나 5년이나 이런 정보 보호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파쇄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텍스트가 그림도 만들어내고요, 3D 영상도 만들어내고, 3D도 만들어내고, 비디오도 만들고, 텍스트화 할 수도 있고, 이미지에 있는 데이터도 다시 텍스트화 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사실 이미 다가왔어요. 그리고 되게 좀 쉽게 이렇게 좀 표현한 건데, 이제 2022년에 이제 플로라도 스테이트 페어에서 이제 오픈 AI가 만든 달리라는 어떤 솔루션으로 만든 그림인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저 그림이 나왔고, 저 그림이 그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했던 그런 대회죠. 되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술은 죽었다, 예술의 죽음이라는 뉴스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회장님도 계시고 유명한 배우들도 계시고 이런 90년대 미국 졸업사진 돈 주고 찍으시잖아요. 이걸 만든 서비스 회사는 과거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 매출이 더 높다고 합니다. AI 이어프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있죠. 되게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들이 이런 초고대 언어 모델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라고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정보가 집요하게 돼서 데이터가 쌓이는 기업, 언론도 마찬가지겠죠. 뉴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대용량의 어떤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시장이 있고요.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 개, 수백억 개, 수천일의 시간이 걸리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수 없는 시장, 그리고 그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전 세계 많은 AI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또는 보안 요건에 충족하는 그런 작은 모델로 성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LLM 시장. 그리고 4번째는 이런 LLM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챗봇을 만든다든지, 저희 최근에 보면 되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영어 회화
애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될 것 같다. 이런 시장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모델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1번으로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된다.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빅데이터 했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터 웨어 가이드에 보면 음성 데이터, 합성 데이터, 또는 이미지 데이터, 뭐 팩트, 티프 파일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막 쌓입니다. 보유 정보나 계약 정보, 뭐 계좌 정보 또는 뭐 통화 정보, 콜센터 정보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계속 디지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유입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데이터가 정제되고 큰 하나의 어떤 모델이 돼서 이 모델을 통해서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고객의 페르소나라든지 어떤 또 상품 개발이나 이런 심층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의 마케팅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많이 그런데 마케터가 가지고 있는 거필링이라는 게 있어요. 업체들을 계속 만나고 제휴기관들, 제휴업체를 만나면서 이번에는 어떤 상품을 출시해야 돼, 어떤 컨셉의 상품을 만들어야 돼, 어떤 컨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추출해서 세일즈를 해야 돼. 이런 거필링이 굉장히 강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컨텐츠를 실행하고 옵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서포트라고 AICC, 그러니까 AI 컨택 센터죠. 그리고 콜센터, 그리고 언더라이팅이라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을 가입할 때 심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자동화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실제 레퍼런스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CR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AI, ML 솔루션들을 그래서 활성화되고 자체 내에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도 서비스가 전달이 되면서 계속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번째 가치 사슬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그 모델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떤 프라이빗하게 쓸 수가 없나? 어떤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어떤 보안원의 어떤 저해되지 않는 보안을 충족하는 서비스로 할 수 없냐라는 것들로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좌측에 보시면은 오픈 AI에서 만든 이런 모델들은 사실은 대상이 전 세계입니다. 라틴 국가, 그러니까 라틴 기반의 랭귀지를 쓰는 국가의 인구가 뭐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두 국가와 산업을 학습해서 거기에 있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근데 우리 금융은 좀 더 특화된 데이터 또 정보와 지식이나 기반 데이터가 좀 달라. 그리고 우리는 제조는 우린 달라. 그리고 통신, 보안, 국방 이런 데는 기간 산업이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데이터가 보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는 그런 학습을 해줘라고 할 때는 이런 프라이빗 도메인 특화되어 있는 이런 프라이빗 LLM 시장이 또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들 그리고 또는 뭐 이런 회사들마다 그 강한 이런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송국은 어떤 게 좋고 어떤 쪽으로 강하고 사회 쪽이 강하고 어떤 쪽은 테크 쪽이 강하고 뭐 이런 강단점이 있을 것 같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은행들은 자산관리 고객의 자산관리 정력이 강하고 어떤 데는 고객의 어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가 강하고 되게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만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LLM이 뭐야? 라고 할 때는 이 세 번째 게 업무나 타스크 특화, 그런 프라이빗 LLM이 이제 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좌측의 파운데이션 모델 챗GPT 3.5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우측에 있는 금융 프라이빗 LLM 모델은 30에서 70B, 300억 개에서 700억 개의 매개 변수입니다.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더 경량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데이터 부족하고 우리 거 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스몰 사이즈 LLM,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LLM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다. 아까 이제 레슨스 앤 런들을 갑자기 생각해 보시면 일반화된 문제는 풀 수도 있지만 특화되어 있거나 어려운 복잡한 문제는 잘 풀지도 못합니다. 도메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바이어 쪽에 보니까 그러면 이 작은 사이즈의 LLM으로도 충분히 GPT-4보다도 성능이 좋네? 라는 것들이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고 지금 실제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인데 이런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보면 이런 서비스 기술들이 발전하면 누가 좋은 거야? 결국 고객이 좋아집니다. 고객은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빅테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쟁사들이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고객들한테 더 줄 수 있는 왜냐하면 트래픽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고객 기타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은 어떤 서비스로 이런 AI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구글을 보면 핵심 사업이 이제 검색이나 유튜브, 메일과 크롬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이제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아이아스 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략했었고 그리고 좌측에는 이런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오픈소스 기반이라서 학습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산업 특화 솔루션을 막 제공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구글의 메인 어떤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 마케팅 이런 영역에 다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시아 쪽 알리바바 케이스인데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쪽에 있는 기업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하지만 결국은 고객을 통해서 그 모아진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최적화된 서비스 또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 그 AI나 ML 기반의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조금 주의 깊게 볼 것은 우측 상단에 전자지갑 그러니까 전자지갑이라고 하면 애플페이나 이런 것들이죠. 전자지갑을 통해 가지고 결제하고 결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평가 모델을 쓰고 신용평가 모델을 가지고 자산관리 예금이라든지 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해주고 그리고 보험이나 쪽으로 확장해서 언더라이팅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업스테이지는 뭐 하고 있냐? 업스테이지는 이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과 프라이빗 모델 기반으로 문서, 이미지 이런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개발될 때마다 어떤 고객사의 어떤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든지 또는 SaaS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볼 것은 가운데 있는 릴레이티드 컴포넌트다라고 해서 고객의 어떤 민감 정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마스킹의 처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대기업과 그리고 SMB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렇게 AI B2B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의 강점과 기회가 존재하는가라는 관점에서는 데이터, 1T 토큰이라고 해서 아까 1트릴리언 토큰의 데이터를 모아서 세계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고객들이 엔드 유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은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 AI가 어떤 쪽에 이제 미래를 바라보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점진적으로 이 모델들은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될 것이다. 그 이유는 GPT, 오픈 AI도 4.0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고자 하고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요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개방이 될 거라고 보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1,700억 개, 1,300억 개라는 이런 큰 대형 매개 변수는 굉장히 높은 컴퓨팅 자원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산이 대중화가 안 되고 민주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작게 경량화될 것이다. 77B 정도 사이즈,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아마 줄어들 거고, 그리고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C에도 이런 LLM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이 설치가 조만간 될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바일에도 설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좀 보여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어떤 검색어 기준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수동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AI와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고객 경험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근데 가장 빠르게 적용될 부분들은 이런 어떤 컨택 센터라든지 또는 후선 업무, 단순 데이터 타이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빨리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을 쓰지 않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 서비스들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나중에 AI 솔루션을 관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 어떤 영역에 적용해야 돼조차도 새롭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기업들은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많이 들은 얘기고 경험해보기에 개인정보라든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어떤 특성을 꼭 반영해달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LLM 시장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스테이지 최홍준 부사장님의 발표 진행하셨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물어보셨던 아수업 3 경험자 2명 중 1명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라틴 언어에 대한 모델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한국 정서와 문화에 대한 데이터 학습의 영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생성 이미지 툴 중에 가장 잘 유명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드저니를 활용했을 때 한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고 많이 표현을 하고 실제로 이번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외국인 분들의 활용 사례도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웠던 부분은 만약에 그런 한복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일본의 기모노나 유카타에 대비해서 잘 구현이 안 되는 현상을 많이 발견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업스테이지가 어떤 부분에서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좀 디벨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 속에 사실 답도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1트리언 토큰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한국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한국 문화나 정서가 담겨있는 이런 잘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지금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들을 파인 튜닝하면 어느 정도 영어 기반으로 성능이 아까 보신 것처럼 기존의 원래 원 제작자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것들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국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넣어야 되는데 한국어 데이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에 많이 쌓여 있을까요? 생각보다 전 세계적인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보면 독일 같은 국가는 생각보다 데이터가 잘 정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것들이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속도가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그래서 어떤 커머스트리에 댓글 리뷰를 달 때도 사실은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어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 데이터,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언론재단이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되어 있는 뉴스거리가 많은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일티 토큰에 들어오시면 함께해서 그 데이터를 함께 공급하고 공급한 양만큼 모델의 프락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션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제공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또 아까 POE라는 어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가 정말 고도화되어 있는 모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인 질문과 함께 답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 분 정도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 이노베이션 화학 계열의 SK 지구센트릭 공준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발표는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대기업에서도 사실 LLM 도입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프라이빗 LLM도 검토를 하고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토를 해보니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라 상당히 하이브리드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회사 내에서 생산, 그리고 인사 총무, 그리고 법무 같은 그런 도메인 특화된 그런 모델들, 그런 요구 사항들도 있지만 해외 법인 같은 경우 혹은 또 대고객에 또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각각 파인 튜닝을 해서 프라이빗하게 서비스를 하기에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걸 또 파운데이션 모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는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장점은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프롬프트도 있고, 그리고 플러그인이라든지 혹은 펑션콜의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업스테이지에서 혹시 이런 제안으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레슨런드로 말씀해 주신 RAG와 관련된 방법 중에서도 결국엔 사용자 쿼리를 인베딩해서 그 유사도를 랭킹을 매겨서 가장 유사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인베딩된 결과가 잘못 유사도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된다면은 할루시네이션의 강도는 더욱더 이제 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방책으로 스테이지가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노하우를 다 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 일단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이제 뭐 1300, 1700 이 정도 사이즈 매개변수 말고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어떤 큰 용량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굽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1750억 개가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편화되어 있는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성능이 뛰어난 그런 모델을 굽고 있고요. 그 사이즈를 최적화되는 사이즈 자체를 찾고 있습니다. 뭐 300B 미만, 30B 미만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 또는 조금 뭐 최근에 또 오픈 소스로 공개된 어떤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모델도 한번 태워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고민 중에 있다라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70B 정도 수준을 저희가 지향하는 이유가 전 세계의 모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데 특정에 대한 특정 도메인이나 어떤 제조 어떤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뭐라 그러죠? 모듈들을 추가로 그 레이어에 아키텍처 레이어에 추가를 해서 고객사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이나 또는 어떤 팀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최적화되어 있는 답변을 주려고 모듈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그에 대한 부분인데, 라깅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라깅을 하면서 아까 경험했던 것들을 아까 4가지 정도 공유를 드린 것 같아요. 라깅이 좋은 거는 벡터화 시킨 DB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준다는 건데, 이것도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A라는 문제는 해결했는데 또 B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해결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하우도 사실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까 하나생명에서 보험 상품이라는 거는 아까 특약과 되게 많은 구조로 프라이싱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요거는 이거는 조금 어떤 별도의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것들 요청해 주시면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낌없이 상세한 답변 주신 최홍준 부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